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첨단 스텔스 제밍 기술을 탑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스 제밍 기술은 적 레이더를 속여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기술로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적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레이더 단면적 RCS를 죽여 적에게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RCS란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값으로 값이 작을수록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스텔스 제밍 기술은 크게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제밍 포드로 구분됩니다. 스텔스 도료는 전파 흡수 능력을 가진 페인트로 전투기의 표면에 칠해 RCS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스텔스 제밍 포드는 전파 반사 능력을 가진 소형 장치로 전투기의 날개나 꼬리에 부착해 RCS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전투기에 적용될 스텔스 제밍 기술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제밍 포드를 결합한 형태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KF-21 전투기의 날개와 꼬리에 부착할 수 있는 스텔스 제밍 패널로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패널은 전파 흡수 능력을 가진 코팅과 전파 반사 능력을 가진 소형 구조체를 결합한 것으로 적 레이더의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거나 반사해 RCS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패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러 차례의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이 패널은 RCS를 0.005제곱미터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5세대 전투기인 F-35A의 RCS가 0.001제곱미터, F-22 랩터의 RCS가 0.0001제곱미터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텔스 기술을 가진 미국조차도 놀라게 하였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스텔스 메탄 물 재구조를 이용해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유도 레이저파를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방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는 과거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레이더파를 통해 다양한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던 것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현재 모든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는 KF-21 전투기가 사용하게 될 공대지 미사일에 이번에 개발된 특수 스텔스 소재를 덮는다면 적의 레이더가 KF-21 전투기를 탐지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탐지는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국산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KF-21 전투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기술이 연구되고 탄생할지는 알 수 없기에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패널을 KF-21 보라매에 적용하기 위해 내년 후반기부터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행시험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설정해 패널의 성능과 안정성을 재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군사업계와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스텔스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를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군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어 기존의 군사기술의 정점에서 분리해오던 군사 강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인데요. 이번 기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적용된다면 KF-21 전투기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에서는 KF-21 보라매가 이번에 개발된 스텔스 제밍 기술이 적용되면 수준급의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21 보라매의 스텔스 제밍 기술을 적용하면 객관적으로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은 RCS를 갖게 되어 적에게 포착되기 어렵고 회피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신 스텔스 제밍 기술들을 국산화로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서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됐지만 제민 기술과 함께 단계적인 스텔스 기능 적용 계획을 밝혀왔기에 스텔스 제민 기술은 KF-21 보라매를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현재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기존의 레이더 흡수 재료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세라믹 기반 코팅을 개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코팅은 레이더 투명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에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항공기는 레이더 흡수 폴리머로 덮여 있지만 이 폴리머는 일반적으로 레이더 에너지의 70%에서 80%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소금, 습기 또는 거의 모든 연마제에 노출될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텔스 재료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가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또한 현대의 스텔스 폴리머는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온은 항공기 엔진과 고성능 제어 표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온은 디자이너들이 날개의 형태를 바꾸도록 강요하며 이로 인해 스텔스, 기동성 그리고 범위까지 감소하게 되는데요. 비행기의 후방에서도 엔진 배기가 꾸준히 25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므로 디자이너들은 이 열을 항공기로부터 멀리 보내기 위해 엑스트라 롱 배기 노즐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도 항공기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끝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결과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C 스테이트 팀은 극한의 열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세라믹류를 조사했으며 그들은 이 재료가 레이더를 흡수하는 데도 이상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랩 테스팅에서는 세라믹이 기존 폴리머보다 더 많은 레이더 에너지를 흡수하며 레이더가 탐지하기 훨씬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라믹 재료는 공기, 고온, 심지어 모래와 같은 것들로 인한 유해한 영향에 대해 훨씬 더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용한 세라믹 재료가 최고 1800도, 최저 -100도에서도 그 레이더 흡수 특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세라믹 기술은 항공기 전체 표면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견고함과 온도 저항력 덕분에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폴리머의 취약성에 구애받지 않고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 기술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미래 기술 확보라는 목표에 다다르고 있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전투기로서 개발과 성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KF-21 전투기는 동북아 전투기 중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